지금의 60초는 당신의 연 408만 원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가릅니다. 기초연금 폐지된다던데요. 차를 한 대 샀더니 탈락이래요. 요즘 이런 말 많죠. 사실과 오해를 구분하지 못하면 생일달 하루 차이로도 34만 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없어지지 않았고 단독월 최대 34만 2,510원, 소득 인정액 기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이 올해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 없는데가 아니라 예금, 적금, 보험, 만기금, 전세보증금, 차, 집까지 모두 소득처럼 환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딸 돈을 잠깐 맡아둔 통장, 보험 만기 한 번, 차량가액 4천만 원 초과 같은 사소한 행동이 전액 탈락이나 반토막 감액을 부릅니다. 이 영상은 오해를 바로잡고 실패 없이 신청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올해 나이로 합격선부터 잡아드립니다. 실제 탈락 사례 3가지로 내가 당할 실수를 미리 막습니다. 피해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로 연 408만 원을 지키게 합니다. 신청 5단계 매뉴얼로 첫 방문에 끝내게 합니다. 마지막에 3줄 요약과 바로 실행표를 드립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달마다 바뀌는 최신 고시를 가장 먼저 쉬운 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가 한눈에 정리됩니다. 오늘 10분이 앞으로 10년에 4천만 원을 지켜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딸의 돈을 잠깐 맡아뒀을 뿐인데 기초연금이 전액 날아갔습니다. 20년 부은 보험금이 들어온 날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 한 대 바꿨을 뿐인데 한 달 연금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202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연 408만 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어르신들이 제도를 몰라서 억울하게 탈락하고 있습니다. 67세 박순덕 씨, 딸이 집을 팔며 잠시 어머니 통장에 돈을 맡겼습니다. 며칠 뒤 빼줄게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고 3억 원이 그 달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전액 탈락. 딸 돈이에요. 저는 쓰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명의가 가진 돈으로 판단합니다. 68세 최만수 씨,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부은 노후보험이 만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보험 만기금 7,50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이 중단. 20년을 모은 게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70세 이병호 씨 부부, 10년 넘은 낡은 차를 처분하고 정부 보조금 받아 전기차를 구매했습니다. 이제 유지비도 적겠지 싶었는데 몇 달 뒤 통장에 들어오던 연금이 반토막, 차량 가액이 4,500만 원이 넘어 고급차로 분류돼 소득 인정액에 월 37만 원이 추가로 잡힌 겁니다. 이 3사례는 모두 실제 주민센터 상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본인 잘못이 전혀 없는데 제도 계산 방식을 몰라서 탈락했다는 것. 딸이 준 돈도, 평생 부은 보험도, 바꾼 자동차 한 대도 소득처럼 계산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이제 질문 드릴게요. 혹시 당신도 지금 적금 만기 통장이나 자녀 돈을 잠깐 보관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새 차를 사려는 계획이 있진 않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1년에 408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이 숫자 2개만 알면 내 연금이 걸려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과 탈락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이 두 숫자만 기억하세요. 첫째, 월 최대 연금액 34만 2,510원. 둘째, 소득 인정액 기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이 두 줄로 당신의 기초연금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소득 인정액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이 없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일에서 버는 돈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당신이 가진 돈, 재산,
보증금, 자동차, 언제든 쓸 수 있으면 그건 잠재적인 소득이다. 즉, 통장에 있는 예금, 적금, 보험 만기금, 전세 보증금, 자동차, 심지어 집 한 채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이걸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볼까요? 통장에 1억 원 있다면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뺍니다. 남은 8천만 원에 연 4%를 곱합니다. 연 320만 원 월로 나누면 약 26만 6천 원, 즉 일하지 않아도 매달 26만 원 버는 사람처럼 계산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은행이자 3% 정도 받으시죠? 그럼 1억 원 3%연 300만 원, 월 25만 원입니다. 여기서 공제 4만 원을 빼도 21만 원이 남습니다. 앞에 금액과 더하면 월 47만 6천 원. 일 안 해도 그냥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로 한 달에 47만 원 버는 걸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통장에 돈 조금 있고 전세 보증금 있고 차 한 대 있으면 금방 228만 원을 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나는 가난하니까 당연히 받겠지 했다가 통보서 한 장 받고 좌절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준이 15만 원 상향됐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올해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 초과로 불합격된 분 중 올해 재신청으로 수급 자격을 회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 통장 잔고나 재산이 어느 정도면 괜찮을까? 내가 보험 만기나 차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그 답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수천 명이 연금을 놓친 이유, 즉 기초연금 10대 함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1년에 408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이 10가지 중 단 하나라도 걸리면 연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10가지 함정 중 단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은 감액되거나 아예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신이 해당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확인하세요. 첫째, 만 65세 생일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생일이 3월 15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3월생이면 4월쯤 가서 신청하십니다. 그 한 달치 34만 원은 영원히 소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해야지 하는 그 미루는 습관이 1년이면 408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을 날립니다. 생일이 속한 달 1일, 지금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둘째, 적금이나 보험 만기 시점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적금 만기가 딱 기초연금 신청 달에 돌아오면 그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소득으로 계산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전후 3개월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기일을 미리 연장하거나 연금형으로 전환해두면 안전합니다.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내 만기일 확인 꼭 눌러보세요. 셋째, 오래된 통장을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10년 전 직장 다니던 시절에 만든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통장, 깜빡하고 있던 100만 원, 200만 원도 전부 합산됩니다. 금감원 통합조회 서비스 내 통장 찾기에 들어가면 내 명의의 모든 계좌가 다 나옵니다. 지금 영상 끝나고 바로 검색해보세요. 그깟 소액쯤이야 하다 탈락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넷째, 자녀 명의의 차를 부모님이 타는 경우입니다. 차는 아들 이름인데 내가 잠깐 쓰는 거야. 하지만 기초연금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 기준으로 따집니다. 보험에 부모님이 주운전자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는 실제로 쓰는 사람 이름으로, 그리고 차량 가액은 반드시 4천만 원 미만으로 맞춰야 안전합니다. 다섯째, 시골 땅이나 조상 땅을 그냥 뒀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입니다. 그거 옛날에 상속받은 거예요. 값도 얼마 안 해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지분이치 상관없이 전부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면동주민센터에 가셔서 4명의 토지 목록을 꼭 뽑아보세요. 공시지가 합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모르고 있던 땅 한 필지가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부부 재산을 한쪽 이름으로만 몰아둔 경우입니다. 남편 명의로만 해놨으니까 나는 괜찮지.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재산을 합산해서 봅니다. 한쪽 명의로 몰아두면 오히려 증여 의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재산을 적절히 분산하고 통장도 각각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대출을 너무 빨리 갚는 경우입니다. 빚 없이 살고 싶어서 집 대출 다 갚았어요. 그 순간 재산이 3억으로 늘어납니다. 왜냐면 기초연금은 대출을 재산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대출이 있을 땐 실제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빚을 갚으면 오히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됩니다. 65세 전후에는 빚을 급하게 상환하지 마세요. 연금 수급 후 천천히 갚아도 늦지 않습니다. 여덟째, 잊고 있던 증권 계좌 펀드를 방치한 경우입니다. 은행 통장은 다 확인했는데도 탈락했나요? 그럼 증권사 CMA 계좌, 펀드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주식 사두고 방치한 계좌도 그대로 합산됩니다. 주식 평가액, 펀드 평가액까지 다 포함입니다. 증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반드시 잔고 확인하세요. 아홉째, 오래된 회원권을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20년 전 사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도 금융자산으로 포함됩니다. 안 써도 심지어 휴면 상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권 시세가 수천만 원이면 탈락 원인으로 충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회원권은 양도하거나 처분하세요. 열째,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재산이 좀 있어도 일하고 있어도 차가 있어도 신청해봐야 실제 기준에 맞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자체가 권리입니다.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다는 말, 그게 진짜 탈락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나요? 그렇다면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모르고 놓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신청 5단계 매뉴얼만 따라하시면 감액 없이, 탈락 없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연 408만 원 전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지키면 기초연금 신청은 단 한 번에 끝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주민센터 공무원들도 추천하는 실제 매뉴얼입니다. 이 순서 그대로만 하면 서류 빠짐 없이, 계산 실수 없이 한 번에 신청이 끝납니다. 첫째, 달력에 표시하세요. 생일이 속한 달 1일. 이 날짜는 단순한 생일이 아닙니다. 내 연금을 결정짓는 출발선입니다. 생일이 3월 15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생일 지나고 한참 후에 주민센터를 찾습니다. 그 한 달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3월분을 놓치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스마트폰 알림을 생일이 속한 달 1일 오전 9시로 설정하세요. 그날이 바로 신청의 날입니다. 이 단 하나의 습관으로 매년 34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통장 정리를 시작하세요. 내 돈이 아닌 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장 청소입니다. 은행 앱을 전부 열어보세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기업은행, 국민은행. 혹시 깜빡하고 있던 통장 없으신가요? 10년 전에 만들어둔 계좌에 수십만 원만 있어도 탈락 사유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내 통장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본인 인증 한 번이면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휴면 계좌도 포함입니다. 필요 없는 건 바로 해지하세요. 그리고 증권 계좌 펀드 CMA 계좌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가 남아있으면 그 평가액까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한 번만 점검해두면 탈락 확률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재산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왼쪽에는 재산 종류, 오른쪽에는 금액을 적으세요. 집이 있다면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검색, 자동차가 있다면 중고차 시세 인터넷 검색 가능, 시골 땅이 있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산, 예금, 적금, 보험, 전세보증금, 회원권도 전부 포함.
이렇게 쓰다 보면 내 총 재산이 얼마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이 종이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인 정액 계산 좀 부탁드려요 하세요. 담당 직원이 바로 도와줍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연금 합격 탈락을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넷째,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두 번 갈 일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바로 서류 누락입니다. 미리 챙기면 단 한 번에 끝납니다. 본인 신분증, 기초연금 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 부부인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현장 작성 가능, 임대차 계약 서세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자 영업자인 경우, 이 6가지를 미리 챙겨가면 서류 빠짐 0%, 한 번에 접수되고 보통 24주 내 지급 결정이 납니다. 서류를 놓쳐 두세 번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 한마디가 한 달치 연금 손실이 됩니다. 다섯째, 신청 방법을 선택하세요. 내게 편한 길로. 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직접 가시면 담당 직원이 옆에서 도와주고 계산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문 상담이 가능해 헷갈리는 경우에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어르신이시라면 직접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직원이 모든 서류를 점검해 줍니다. 혹시 전화로 물어보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이 번호만 기억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물어보시면 상담사가 바로 계산해 줍니다. 여기까지 5단계입니다. 달력 표시, 통장 정리, 재산 목록 작성, 서류 준비, 신청 방법 선택. 이 5가지만 제대로 하면 누구나 한 번에 탈락 없이, 감액 없이 신청이 끝납니다. 한 달에 34만 원, 1년에 408만 원.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병원비, 식비, 그리고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부부감액 폐지, 실버론,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같은 추가 혜택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받는 법이 아니라 더 많이, 더 오래 받는 법입니다. 바로 이어서 가시죠. 마이너스. 본문 5 2027년부터 기초연금이 더 좋아집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탈락하지 않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제도가 좋아집니다. 특히 부부로 함께 받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첫째, 부부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각자 20%씩 감액됐습니다. 한 분은 34만 원, 두 분이면 68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54만 4천 원밖에 못 받았죠. 같이 사는 게 죄도 아닌데 함께 산다는 이유로 깎이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장 이혼이라도 해야 하느냐는 말이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현실의 모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드디어 바꾸기로 했습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부부 감액이 완화되고 2030년이면 완전히 폐지됩니다. 첫 단계인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감액 폭이 20% 10%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030년에는 모든 부부에게 감액 없이 동일 금액 지급, 즉 두 분이 함께 살아도 각자 34만 원씩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지금은 부부가 합쳐서 54만 4천 원이지만 2030년에는 68만 원을 받게 됩니다. 1년이면 약 160만 원 차이, 10년이면 1,6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이라도 꾸준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계세요. 감액제도가 사라지는 시점에 이미 수급 중인 분들은 자연스럽게 전액 수령으로 전환됩니다. 놓치지 말고 계속 유지하세요. 둘째, 국민연금 실버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세요. 살다 보면 언제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병원비, 장례비, 전세보증금, 자녀 결혼자금, 은행은 이자가 높고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이 어렵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실버론.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연간 연금 수령액의 최대 200%까지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연 2% 수준, 은행보다 훨씬 낮습니다. 담보도 보증인도 신용등급 조건도 없습니다. 급한 의료비나 장례비, 주거비에만 쓸 수 있지만 필요할 때 35일이면 바로 지급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김말순 씨는 남편 수술비로 8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연 14% 이자를 요구했지만 실버론으로 연 2.1% 일주일 만에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김말순 씨는 이걸 미리 알았으면 빚 안 졌을 텐데 하셨죠.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전화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도만이라도 알아두세요. 모르면 손해입니다. 셋째, 주택연금 지분 지키고 현금은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분 있는데 현금이 없다는 말.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이 나이에 집을 팔 수도 없고 생활비가 늘 모자라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본인 명의의 집에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살아계시는 동안은 평생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70세 부부라면 매달 약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을 합치면 월 184만 원, 병원비, 생활비, 취미생활까지 다 충당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는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금액만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빚은 남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자 중 72세 윤얼순 씨는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살며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뒤 매달 120만 원이 들어오고 기초연금까지 합쳐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달 돈 걱정 안 해요.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주택연금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전화 한 통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노인 일자리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과 활력을 얻습니다. 이 나이에 일자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지만 요즘은 어르신 일자리가 정부가 운영하는 가장 큰 복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학교 앞 등굣길 안전지킴이, 공원 환경정비, 독거노인 안부 확인, 실버 카페 바리스타 등 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월 평균 활동비는 30만 50만 원, 기초연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연금 34만 원 일자리 40만 원이면 월 74만 원의 안정된 소득이 생깁니다. 게다가 일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웃게 됩니다. 연구 결과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의 우울감이 40% 감소하고 자존감은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은 시청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해서 노인 일자리 모집 일정이 언제인가요? 물어보세요. 그 한 통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부감액은 단계적으로 폐지, 실버로는 급할 때 생명줄, 주택연금은 평생 월급, 노인 일자리는 활력과 보람. 이 네 가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노후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마이너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처음에 기억하시나요? 딸 돈을 잠깐 맡아뒀던 박순덕 씨, 보험 만기금으로 탈락했던 최만수 씨, 차를 바꿨다가 감액된 이병호 씨. 그분들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단지 몰랐던 것뿐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이유로 연 408만 원씩 놓치고 있는 어르신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을 거야. 귀찮아서 그냥 포기해야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 권리를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동안 세금 내고 일하고 자식 키워온 세월에 대한 당당한 보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늙어 이렇게까지 계산해야 하나.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비를 감당하고 전기세를 내고 손주에게 용돈 한 번 줄 수 있는 당신의 존엄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 34만 원은 단순한 수급금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끈입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영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몇십만 원이 뭐라고 처음엔 부끄러워서 안 받으려 했어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이제야 나라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금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당신이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흘린 땀의 값입니다. 이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겁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인가? 지금 10분 투자해서 내 권리를 되찾을 것인가? 생일달 1일, 당신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내세요. 그 종이 한 장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꿉니다. 한 달 34만 원, 1년 408만 원, 10년 4천만 원. 그건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늦게라도 찾아야 할 존엄의 증거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노후에 꼭 필요한 정보, 바뀐 기초연금 기준과 지원금 소식, 제가 직접 검증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 친구, 형제에게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 한 달의 밥값, 한 겨울의 난방비, 한 사람의 삶의 희망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지켜내야 할 권리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끝까지 존엄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저는 노후독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